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2021년 국내 관광을 전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3개년 빅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출발하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공유 사무실 2차 선정 업체가 발표됐습니다. 총 58개사로 1, 2차 포함하면 총 119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제주관광 빅데이터가 스마트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WTO가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에 주목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본부장에 노정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5성 글로벌 항공사에 4년 연속 등극했습니다. 춤추는 티웨이 항공 승무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챌린지 안무 선보였다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숙박 앱 꿀스테이가 서울과 수도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도쿄 2021이 발간됐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1월 14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1월 14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인데 조금 심층 분석 하나 좀 해볼게요. 올해 2021년 국내 관광 전반적인 트렌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국내 관광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쌓여있던 3개년 사이에 빅데이터를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매체들도 소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매우 비중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소식으로 꼽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또 회복 기대감, 어떤 그런 사이가 있겠죠. 공간 사이.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비트윈, BET WEN. 참 말도 잘 갖다 붙여요. 말을 갖다 붙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2021년 국내 관광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한국관광공사가 내다봤습니다. 최근 3년간 소셜미디어, 이동통신사, 그 다음에 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분석했고요. 해서 2021년 국내 관광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자, 긴 말 다 생략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목적지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8개 비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 좀 생략을 하고 균열, 위로, 연결, 어디든지, 강화된 거, 기대, 주목 이렇게 대략돼요. 키워드가.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볼까요? 블랙부터 블레이크, 균열. 자, 코로나19로 발생한 여행 산업의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네요. 여행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여행 정보 공유 및 여행 컨텐츠를 소개하는 움직임이 감소하고 기존의 여행 산업은 변화하고 있죠. 예. 유튜브 같은 컨텐츠들, 물론 저희 지금 유튜브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키워드 분석했을 때 전체 여행 관련 키워드 중에서 해외여행과 여행정보 공유 관련 키워드 점유율은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내 관광지 소개 관련 키워드의 점유율은 6% 증가했답니다. 물론 이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렇게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예가 될 수도 있겠죠. 랜선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형태에 대한 언급이 증가해서 올해는 기존 여행 산업의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여행 형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프 같은 거 보이면 여행업이 지금 2020년도
이게 주황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팍 줄어든 도표를 보실 수가 있고 옆에 연도별 메가토픽 점유율만 봐도 해외여행 소개지가 2018년에는 한 27% 됐는데 지난해는 17%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붉은색이 이제 뭐 외교적 이슈로 인한 관광업계 동향인데 요거는 작년에 많이 늘었네요. 아무래도 관심이 가니까 어떤 내용도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프 중에 두 번째 그래프 보면 이게 국내 여행지 소개거든요. 여기 이제 2018년 15%에서 2020년 한 25%로 해외여행 관련한 토픽 점유율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라는 키워드인데, 위로라는 키워드는 이제 힐링 여행에 관련된 거예요. 힐링과 소확행 같은 것들 목적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힐링과 일상 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최근 3년 동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위생, 안전 같은 것들 고려하고 있고, 캠핑, 비대면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 요즘에 차박 같은 거 유행하고 있죠. 차박 같은 거에 따라서 자동차 이용한 여행, 캠핑 힐링 여행, 캠핑, 자전거, 바이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쭉 도표를 보시면 도표들은 사실 이런 표들은 그래픽을 좀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어째 그래픽 자체가 더 헷갈린다.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연결입니다. 연결. 더욱 끈끈해지고 있는 인근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어떤 데스티네이션도, 그러니까 어떤 여행 목적지도 어떤 각 지자체나 또는 소규모 지자체 간의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연결성 또는 고유한 그곳만의 어떤 장점만 내세워서, 왜냐하면 이게 지방 분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특성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내세우려는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숙박을 포함한 장기 여행보다는 카페, 쇼핑 등 목적으로 하는 단기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의 관광 유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간 이동 흐름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와 도가 달라도 거리상 가까운 지역들로의 이동이 증가해서 이들이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의 이동이 위축이 되면서 권역 내에 근거리 이동이 강화되고 기존 수도권으로 집중됐던 권역 간 이동이 전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향후 동일한 권역에 속한 지역 간 네트워크는 더욱 가속화되고 결속될 것으로 보이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죠? 그 전에 어떤 하나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연결성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어에버입니다. 어디든지 관광지라는 건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차박 같은 거에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특정 장소를 거기 가서 거기만 이렇게 막 여행을 즐기고 이런 것보다도 하다못해 우리 동네라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여행지다라는 것들이죠. 국내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과 유명 관광지 외에 새롭고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여행지와 관련해서 유튜브 등의 언급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중심에 알려진 곳보다는 붐비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섬 또는 소도시, 그런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언급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표 보시면요,
경상남도 거창 같은 경우 보면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841%가 증가가 했네요. 예. 영월도 보면은 5,200만에서 1억 2,900만으로 147%가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전남 진도 127%, 경기 연천 177%, 전남 함평이 387% 무려 엄청나게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소비가 감소했지만 유명 관광지가 아닌 일부 소도시에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내 관광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게 과연 인바운드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까? 인바운드가 시작된다는 거는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된다는 가정한데, 과연 그때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강화입니다. 강화. 자, 친밀한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들이겠죠.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대감이 강한 가족, 커플, 친구 등 동반자와의 여행이 선호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의 여행 컨텐츠 소개 게시물 댓글 분석 결과 여행 영상을 보고 가족, 친구, 반려동물 등을 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패키지 여행에 대한 언급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후 코로나19 이후 다수 타인과의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뭐 대충 그 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연관 단어 수가 여행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해외가 제일 끝이네. 그냥 마지막이고, 연도별 여행 정보 공유 소주제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 늘어난 게 여행 패턴, 패션 및 메이크업 추천이 조금 늘어났고요. 두 번째, 여행 준비 팁도 줄어들었고요. 예. 반면에 늘어난 것들은 이제 호텔 리조트 소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대략 그거, 그 다음은 뭐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 항목 볼게요. 다음에 여행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행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존재하고 있는데, 유튜브 내 랜선 여행, 대리만족, 방구석 여행 등과 관련된 영상 수와 평균 좋아요 수는 전년 대비 각각 21%, 17%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자유로운 여행을 추억하는 동시에 여행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대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전체 언급량 중 관광산업 동향 키워드 점유율은 전년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왜 이렇게 읽고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예. 다음, 주목해야 될 거죠. 노트라는 비트윈의 이제 N인데, 예. 마지막인가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주목받는 새로운 여행 형태라고 해요. 주목받는 여행 형태. 뭐 기존의 코로나19 이전에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여행 형태가 주목받고 있는데, 재택근무 실시로 업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낯선 공간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호텔 재택 등 일상과 색다름을 병행할 수 있는 여행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대요.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무착륙 여행 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대체 상품이 기획되고 있고,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언급된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무착륙 여행 등과 같은 키워드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 재택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호텔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거는 조금, 요거는 뭐 미디어 몇 개 나왔긴 했는데 요거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디 호텔을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연도별로 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캠핑 소주제 변화는 2018년 대비 2020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여행 형태 해서 뭐 이렇게 표를 보시면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2020년 4분기가 엄청나게 표의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언급량 키워드 변화도 보시면 2019년 4분기에 한 달 살기가 가장 많았는데,
2020년 4분기에는 무착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상위를 랭크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런 트렌드 변화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변화를 갖고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실 속단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과거의 그 어떤 데이터를 집계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여행 트렌드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그 돌발적이고 이게 급변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 리스크, 외부의 어떤 충격파 같은 게 코로나19 같은 것들 그런 경우면 그냥 갑자기 어떤 이렇게 될 것이라는 트렌드가 한 번에 그냥 바뀔 수 있거나 아예 멈춰버리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고 예상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신뢰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무조건 이렇게 되는 올해도 이렇게 될까? 아니에요. 만약에 올해 코로나19가 막 굉장히 그 종식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또 해외 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분석도 사실 좀 어떤 한편으로는 좀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가벼운 거 하나 전해드릴게요. 티웨이 항공의 전 직원들이 하늘 위에 어디든지 날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댄스를 선보였다 합니다. 댄스. 티웨이 항공이 11일부터 공식 SNS,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의 공식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거북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팀이 있었죠. 여기 비행기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죠.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직원들의 모습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뭐 여러 가지 노래 가사에 맞춰서 새해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은 율동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율동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저작권 때문에 힘듭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뭐 유튜브 같은데 티웨이 항공 이렇게 치면 공식 채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끔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가볍게 한번 웃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서 가벼운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주간이 또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그 1월 14일 목요일 밤 저녁 8시에는 올해 첫 라이브 생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여행중개소 채널에서요. 주제는 2021년 여행 전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것과는 좀 다르게 좀 약간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일단 저희는 또 이렇게 감에 약간 의존하잖아. 센스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좀 의존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